99.9점 아빠로 변신한 임수민 씨의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아내가 저에게 불쑥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우리 부부는 신혼 초부터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제가 한심한 마마보이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사고로 몸을 다친 후 일을 못하셨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게 괴로우셨던지 허구한 날 술과 노름으로 소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 채소 좌판을 해서 버는 작은 돈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생만 하는 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참 불쌍했고 어머니는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나는 나중에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신 이후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안쓰러워 저는 아내 앞에서도 늘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나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애들도 쑥쑥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매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빠로서 애들 교육도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애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멀어지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장들이 그렇듯이 저도 거래처 사람들하고 때로는 술 한 잔도 하고 밤늦도록 재미삼아 고스톱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제 앞에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아버지 학교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버지 학교를 다녀준다면 일단 이혼은 보류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떡합니까? 이혼 안 당하려면 가야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나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당시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여간 저는 5주 동안 아버지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엄청난 걸 깨달았던 건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아이들 아버지로서 문제가 많았다는 걸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혐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대물림돼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학교를 잘 다녀와서 이혼도 안 당하고 다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늦도록 거래처 사람들하고 술자리에 고스톱에 한밤 다 보내고 새벽녘이 돼서야 집 골목길 앞에 차를 대는데 마음이 쓰리고 왠지 허전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살게 됐나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스치면서 주르륵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청산하자 바꿔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내 인생의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고 아내의 우울증도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시간만큼은 제 편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진심만큼 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틈만 나면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는 이제 저를 존경한답니다. 오. 마법처럼 우리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수민 씨 아버지 학교에서 예. 아버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나쁜 모습이 네. 내 속에 그대로 있지 않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그 예, 느낌이 정말, 어땠습니까? 처음에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네. 첫날이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아버지는 닮기 싫었어요. 예, 정말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시면은 심하게 이렇게 성격도 변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뭐 가족이나 어머니한테 괴로움을 주시고 상당히 괴롭게 하시고 심지어 뭐 폭언,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네. 하셨던 그런 분인데 예. 그런 모습을 정말 크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그 네, 모습은 네. 담지 말자고 했는데 저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아내나 자녀들한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정말 하고 있더라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내 된 분이 사실은 그 시기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저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우울증도 나중에 한 사실인데 네.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뭐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아유. 했었다는 생각을 우울증이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퍼지면 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쳐 주고 또 어떤 걸 스스로 느끼고 배우셨길래 예. 그런지 예. 그게 또 궁금하네요. 예.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네. 적어도 이제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가장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남편의 역할을 잘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역할을 잘 했는지 한번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인생의 전반전을 아버지 학교 전이라면은 네네네. 그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지표를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 같은 예. 경우는 또 이렇게 새벽에 집에 딱 왔는데 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네.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했을 때 네. 그때 깨달았을 때 터닝 포인트 딱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딱 바꾸셨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 결혼하고 어머니만 잘 모시면 된다는 그런 생각. 그래요. 예, 아내를 이렇게 배우자를 골랐을 때에도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아마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도 나중에 좀 해봤습니다. 물론 부인들이- 아내도 그런 생각을 근데 했더라고요. 부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효자 남편 힘들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돌 날라와 근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동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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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한테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것은 이제 바뀌셨잖아요. 네. 글쎄요 부인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갑자기 쏙 빠졌습니까 부인이? 네. 존경 얘기는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글쎄요. 워낙 그 전에는 네.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약간 사소한 것만 잘해도 그럼 제일 많은 감동을 받고 궁금한 게 제일 네. 잘못됐다. 예. 하나. 너무 아내를 배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머니랑 살면서 늘 어머니 편에서만 생각을 했고 어머니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고 아내 입장은 아내의 마음은 헤아려 보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그러면 같아요. 지금 네. 나 이거 하나만 네. 보면 다른 남자랑 다르게 아내한테 그냥 잘해준다 이런 거 없나요? 사실은 뭐 특별히 잘해주는 건 없지만은 음. 아내 입장에서 많이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아내 말도 좀 많이 좀 들어주려고 표현 하고 방법으로 뭐 이렇게 뽀뽀라든지 그런 뭐 거는 이런 거.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걔네 오. 좀 스킨십도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서양 아빠 같아. 예, 아이들이 다 컸지만은 앞에서 네. 일부러 좀 이렇게 뽀뽀하는 모습도 좀 지금도 어. 보여주고 있고 예 오. 그렇습니다. 산 교육이죠. 뭐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아빠 되는 것보다 좋은 남편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글쎄요, 뭐 이렇게 여기 또 결혼한 지 한 2년 되신 분들도 또 계시지만은, 네네. 예, 둘이 잘 사는 모습만, 사랑하고 사는 모습만 잘 보여주면은 아이들한테 특별히 뭐 다른 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특별히 문제 없는 아이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하는데 아이들 모습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100% 부모님의 예, 모습이더라고요. 예.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예. 그러잖아요. 네. 시험 뭐 성적이 나쁘다는 거. 네. 넌 누굴 닮아서 공부를 네. 그렇게 안 하니고 놀기만 하고 그러니. 네. 찔리는데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이거든요. 네. 예. 근데 큰 아들이죠. 예. 마음 여는데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워낙 그 전에 좀 제가 아이한테 좀 네. 이렇게 무섭게 하고 때리고 그러셨죠. 떼게 하고 때리기도 해가지고 그런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지만은 네. 아직도 그렇게 이제 아빠랑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대화를 편하게 한다든가 군대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이제. 갔다 오면 좀 나아집니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나아져요. 네. 실제로 그게 이제 군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이것도 단순화시키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네.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가서 예. 부모님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예.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아들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또 궁금한 부인을 이렇게 안아주고 허그해주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네. 사실 아들한테는 하기가 네. 좀 쉽지 않을 것 예,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 예. 아이가 더 컸고 또 그쵸. 저보다 등치도 크니까 네. 예, 허그나 이런 거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이제 숙제입니다 사실은. 아. 예, 허그해주는 게 네. 예, 숙제인데 저도 그거는 100%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뭐 예. 차차 해 나가시겠죠. 아 예. 네. 지금까지 그래 네. 오셨듯이. 예, 예. 네, 어쨌든 이혼하자고 그러던 부인이 이제는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으신 우리 임수민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